혹시 남자의 어떤 행동을 보고 이게 대체 뭐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적 없나요? 사실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오늘은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일부러 하는 행동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알면 남자의 속마음을 훨씬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몸이 닿아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여자와 몸이 닿으면 남자는 계속 닿아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예요. 만약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자라면 바로 거리를 두거든요. 예를 들어 옆자리에 앉았을 때 무릎이 닿거나 팔이 스쳤을 때 모른 척해요. 여자가 닿았네 미안하다고 해도 그래 하고 시치미를 떼요.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사실 완전히 알고 있어요. 오히려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까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닿을 수 없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닿아 있을 때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거고요. 더 오래 닿아 있고 싶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의 물리적 접촉은 남자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아주 사소한 접촉이라도 남자는 그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느껴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옆에 앉았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좌석이 좁아서 어깨가 살짝 닿을 수 있잖아요. 이때 좋아하는 여자라면 남자는 절대 몸을 비키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앉으려고 해요. 반면에 관심 없는 여자라면 불편한 듯이 몸을 살짝 비켜요. 이 차이를 알아두면 남자의 마음을 읽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카페에서 같이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아래에서 발이 닿았을 때 남자가 발을 치우지 않는다면요.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발을 치우기 싫은 거예요. 닿아 있는 그 느낌이 좋으니까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와의 접촉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두근거리고 있어요. 심지어 손이 닿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건네받을 때 손끝이 스치면 남자는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해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자에게는 엄청난 이벤트인 거죠. 그리고 이 모른 척하는 행동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자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른 척했을 때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여자도 별말 없이 닿은 채로 있으면 남자는 속으로 엄청 좋아해요. 혹시 나도 괜찮은 건가 하고 기대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여자가 바로 몸을 비키면 남자는 좀 실망해요. 아직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만약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면 굳이 비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남자는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이 행동은 특히 아직 고백 전인 남자들이 많이 해요. 자신의 마음을 직접 말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요. 몸이 닿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거예요. 일종의 무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는 이런 작은 접촉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탐색해요. 거부하지 않으면 한 발짝 더 다가가고요. 거부하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기회를 노려요. 이게 남자의 연애 전략 중 하나인 거예요. 또 이 행동은 친구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원래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른 척하면서 닿아 있으려고 한다면요. 그건 그 남자의 감정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인 거죠. 그리고 술자리에서도 이 행동이 자주 나타나요. 술을 마시면 경계심이 낮아지니까 더 대담해지거든요. 옆에 앉아서 어깨를 기대거나 팔이 닿게 하는 거예요.
술 기운을 빌려서 하는 행동이지만 사실 맨정신에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닿아 있는 행동은 정말 흔해요. 주변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이런 남자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남자가 당신 옆에서 이상하게 가까이 앉으려 한다면요. 그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두 번째는 직진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남자는 직진으로 갔을 때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해요. 그래서 일부러 마음을 전하기도 해요. 좋아한다거나 내 스타일이라거나 넌 정말 예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죠. 이건 당신을 두근거리게 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직진으로 마음을 전한 뒤에 여자의 반응이 귀여우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남자는 고백하고 나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일단 남자로서 의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의를 전하는 건 흔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의식하게 만든 다음부터가 진짜 승부라고 생각해요.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남자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직진 전략은 생각보다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거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당신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직진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보통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칭찬형이에요. 오늘 너무 예쁘다, 머리 바꿨어, 잘 어울린다, 이런 식이죠. 이건 비교적 부담이 적은 방법이에요. 칭찬이니까 거부당할 확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단순한 칭찬이 아닌 거예요. 꾸준히 칭찬하는 건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두 번째는 고백형이에요. 나 너 좋아해, 사실 관심 있었어, 이런 식이죠. 이건 정말 대담한 방법이에요. 한 번의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런 남자는 보통 자신감이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커진 거예요. 세 번째는 은근형이에요. 나는 내 같은 사람이 좋더라, 이런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이런 식이죠.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눈치챌 수 있게 해요. 이건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진행하려는 전략이에요. 반응이 좋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요. 반응이 별로면 농담이었다고 넘길 수 있으니까요. 어떤 방식이든 직진으로 마음을 전하는 건 남자의 진심이에요. 특히 평소에 말이 없거나 표현을 잘 안 하는 남자가 이렇게 한다면요. 그건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는 게 좋아요. 설령 그 남자에게 관심이 없더라도 진심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니까요. 또 직진으로 마음을 전하는 남자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해요. 장난스럽게 말할 수도 있지만 눈은 진지한 경우가 많아요. 목소리 톤도 살짝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긴장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뒤에 여자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요.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해요. 이때 여자가 웃으면서 반응하면 남자는 엄청 안도해요. 되는 건가 하고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반면에 여자가 당황하거나 무시하면 남자는 속으로 무너져요. 괜히 말했나 하고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직진으로 마음을 전하는 건 남자에게도 큰 도박이에요. 하지만 그 도박을 할 만큼 당신이 소중한 거예요. 직진형 남자의 또 다른 특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마음을 전하고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계속 표현해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처음에는 예쁘다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정말 좋아한다로 발전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여자의 마음을 서서히 얻으려 하는 거예요. 참을성 있게 꾸준히 표현하는 남자가 진짜 진심인 경우가 많아요. 한번 말하고 바로 포기하는 남자는 그만큼 감정이 깊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절당해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가 있다면요. 그건 정말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집착과 진심은 구별해야 해요. 진심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집착은 상대방의 거부를 무시하고 자기 감정만 내세우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돌아가는 시간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을 신경 쓰고 있고 막차까지 몇 시간 남았는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여자라면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하고 꼬박꼬박 시간을 챙겨요.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라면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으니까 시간을 안 보는 거예요. 물론 진지한 남자라면 시간을 챙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신경 쓴다고 해서 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을 신경 쓰지 않을 때는 분명히 관심이 있거나 그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단체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워서 시간을 잊게 만드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가요. 이 행동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심리가 숨어 있어요. 가장 큰 건 이별의 순간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은 정말 아쉽잖아요. 그래서 1분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확인하면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일부러 시간을 안 보면서 그 현실을 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화를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여자와의 대화는 남자에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고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설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끊기는 게 아쉬운 거예요. 시간을 챙기면 이제 가봐야겠다 하고 끝나니까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걸 남자도 알아요. 오래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좁혀지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도 시간이 지나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그 편안한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 해요. 특히 단둘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래요. 둘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특별한 기억이 만들어지니까요. 예를 들어 저녁을 먹고 카페에 갔는데 남자가 시간을 전혀 안 본다면요. 그건 당신과 더 있고 싶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보통이라면 다음 약속이 있다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계속 대화에 집중한다면 당신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만 마시자고 하지 않고 계속 한 잔 더 하자고 한다면요. 그건 취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술은 핑계고 당신과의 시간이 목적인 거죠. 이때 여자가 먼저 시간을 확인하면 남자는 약간 실망해요. 벌써 가려고 하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쉬워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자도 시간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남자는 엄청 좋아해요. 나와 함께 있는 게 좋은 건가 하고 기대하게 되거든요. 이건 서로에게 좋은 신호예요. 둘 다 시간을 잊었다는 건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다는 뜻이니까요. 네 번째는 핑계를 대서 몸에 닿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닿고 싶으니까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닿으려 해요. 예를 들어 장난을 치면서 어깨를 치거나 팔을 잡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거죠. 웃기다며 어깨를 툭 치거나 야 진짜 하면서 팔을 잡거나요. 이런 게 다 계산된 행동인 거예요. 남자는 이런 사소한 접촉을 통해 여자의 반응을 확인해요. 거부하지 않으면 좀 더 대담해지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더 자주 하게 되죠. 이건 연애 초기에 정말 흔한 행동이에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지만 아직 확신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확인해요. 또 사진을 찍을 때도 핑계를 대요. 셀카 찍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거나 머리를 맞대요. 사진을 핑계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가까이 붙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남자의 이런 행동을 귀엽게 봐주면 좋겠어요. 그만큼 당신에게 닿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뜻이니까요. 또 길을 걸을 때도 핑계를 만들어요. 차 조심해 하면서 팔을 잡거나 이쪽으로 와 하면서 손을 잡아요.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보호하는 척하면서 접촉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의 보호 본능과 접촉 욕구가 합쳐진 행동이에요. 좋아하는 여자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닿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또 추울 때도 핑계를 대요. 손 차갑다 하면서 여자의 손을 잡거나 여기에 앉아 하면서 가까이 앉혀요. 추위를 핑계로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겨울에 남자가 유독 가까이 다가온다면 그건 추워서가 아니에요. 당신에게 닿고 싶어서 추위를 핑계로 쓰는 거예요. 영화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팔걸이에 팔을 올리면서 살짝 닿게 하거나요. 무서운 장면에서 괜찮아 하면서 손을 잡거나요. 이런 것들이 다 핑계를 대서 닿는 행동이에요. 남자는 이런 자연스러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좋아하는 여자 옆에서는 항상 접촉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5번째는 가르쳐 줄 때 몸에 닿는 거예요. 운동이든 업무든 뭔가를 가르쳐 줄 때 일부러 몸에 닿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도 일부러 해요. 좋아하지 않는 여자에게는 굳이 닿으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닿을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닿으려 해요. 예를 들어 골프 스윙을 가르쳐 줄 때 밀착하거나요. 직장에서 업무를 알려줄 때 마우스 위에 손을 겹치기도 해요. 남자가 새로운 취미를 추천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싶어서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흔한 남자의 전략이에요.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운동을 가르쳐 줄 때 이런 행동이 두드러져요. 볼링을 가르쳐 준다며 손목을 잡아주거나요. 당구를 가르쳐 준다며 뒤에서 감싸 안는 자세를 취하거나요. 이런 건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닿기 위한 거예요. 물론 진짜 실력이 좋아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유독 한 여자에게만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옆에 바짝부터 앉거나요. 키보드를 치는 손 위에 손을 올리거나요. 화면을 가리키면서 어깨가 닿게 하거나요. 이런 것들이 다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특히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 이런 기회가 많아요. 업무적으로 도와줘야 할 상황이 자주 생기니까요. 그때마다 남자는 닿을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업무 때문인지 닿고 싶어서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는지 보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면 그냥 친절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유독 당신에게만 밀착해서 알려준다면 그건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하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가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번 주말에 만나자 이런 식이죠. 가르쳐 준다는 건 핑계이고 만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런 제안을 하는 남자는 당신에게 확실히 관심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우연을 만드는 거예요. 우연히 마주치거나 뜻밖의 만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게 일부러인 경우도 있어요. 당신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그래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미 밥을 다 먹었는데 당신이 올지도 몰라서 기다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인 척 마주치는 거죠. 우연히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남자는 좋아하게 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관찰하고 있어요. 이 행동은 사실 꽤 귀여운 면이 있어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위해 그만큼 노력하는 거니까요. 당신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동선을 예측하는 건 보통 관심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을 맞추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가요. 당신이 보통 몇 시에 출근하는지 파악해서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거나 입구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 남자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보통 어디서 밥을 먹는지 파악해서 같은 곳에 가는 거예요. 우연인 척 여기서 만나네 하지만 사실 계획된 만남인 거죠.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나올 내용이기도 한데요. 당신이 퇴근할 때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만들어낸 우연이에요. 또 SNS에서도 이런 행동이 나타나요. 당신이 올린 게시물에 항상 빠르게 반응하거나요. 당신이 체크인한 장소에 나타나거나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시대의 우연 만들기예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와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일곱 번째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대화할 때 눈을 확실히 바라보게 되는데요. 눈을 똑바로 봄으로써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눈을 맞춤으로써 두근거리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이 강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남자도 두근거리고 있지만 두근거리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눈을 바라보는 행동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표현 중 하나예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볼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눈을 오래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남자는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와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눈을 맞추려 해요. 보통 사람들은 대화할 때 눈을 계속 보지 않아요. 중간중간 시선을 돌리거든요.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시선을 거의 떼지 않아요. 여자가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눈을 보고 있어요. 여자가 다른 곳을 볼 때도 남자는 여전히 여자를 보고 있어요. 이런 집중된 시선은 여자에게 특별한 느낌을 줘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또 눈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냥 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그냥 보는 건 정보를 얻기 위한 시선이에요. 바라보는 건 감정이 담긴 시선이에요. 좋아하는 남자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눈빛을 받으면 여자도 자연스럽게 두근거리게 돼요. 또 남자가 눈을 바라보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대화 중에 중요한 말을 할 때 눈을 더 집중해서 봐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순간을 포착하면 남자의 진심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아직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멀리서 몰래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돌려요.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만 아직 다가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시간을 주면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다가올 거예요. 8번째는 퇴근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우연히 퇴근 시간이 겹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부러 맞춘 거예요. 당신이 퇴근하는 타이밍을 봐서 자기도 퇴근하려는 거죠. 퇴근길에 함께 걸으면서 회사에서 못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식사하러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퇴근길은 남자에게 꽤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퇴근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퇴근해놔도 하면서 말하지만 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행동도 우연을 만드는 것의 연장선이에요. 퇴근길이라는 일상적인 상황을 특별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같이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회사에서의 대화와 달라요. 좀 더 개인적이고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남자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여자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또 퇴근길에 같이 걸으면 자연스럽게 데이트처럼 되기도 해요. 같이 편의점에 들르거나 카페에 가거나 하면서요. 이렇게 일상적인 시간을 함께하는 것도 남자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특별한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하니까요. 이제 8가지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남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부러 행동해요. 이런 장면을 만나면 하고 있네 하고 속으로 미소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기뻐해도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접촉에 대한 욕구가 훨씬 크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일부러 하는 행동들은 꽤 많은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먼저 남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심리적 배경을 알아볼게요. 남자의 뇌 구조는 여자와 조금 달라요. 남자는 시각적 자극에 더 민감하고요. 물리적 접촉에 대한 욕구도 더 강해요. 이건 진화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원시 시대부터 남자는 짝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그 본능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변했으니 표현 방식도 달라졌어요. 원시 시대처럼 직접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죠. 대신 이렇게 일부러 하는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화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남자의 연애 심리에는 사냥꾼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위에서 소개한 8가지 행동도 모두 전략의 일부예요. 모른 척하기, 직진하기, 시간 신경 안 쓰기, 핑계 대기 등등이요. 이 모든 게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남자의 노력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이런 행동을 할 때 대부분 의식적으로 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계산된 행동이에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모든 행동을 신경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해요. 이건 남자가 진심일수록 더 심해져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한마디 한마디도 신경 쓰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웃겨줄 수 있을지, 어떤 행동을 해야 멋있어 보일지 고민해요. 이런 고민 자체가 남자의 사랑 표현인 거예요.
이제 각 행동의 심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먼저 모른 척하면서 닿아 있는 행동의 심리적 배경이에요. 이건 접근 회피 갈등이라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동시에 거부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몸이 닿는 건 접근이고 모른 척하는 건 회피인 거죠.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 행동에는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닿았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아직 안 되는구나 하고 물러나고요. 받아들이면 더 다가가도 되겠다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직진으로 마음을 전하는 행동의 심리적 배경이에요. 이건 자기 노출이라는 심리 원리와 관련이 있어요. 자기 노출이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노출이 친밀감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수록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죠. 남자가 직진으로 마음을 전하는 건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열어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관계는 진전되지 않으니까요. 또 직진으로 말하는 건 남성적 매력의 표현이기도 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남자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직진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떨리겠지만 떨리는 걸 극복하고 말하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을 신경 쓰지 않는 행동의 심리적 배경도 살펴볼게요. 이건 현재 몰입이라는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현재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잊을 정도로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몰입 경험이라고 불러요.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감각을 잃는 상태를 말해요.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에 몰입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잊게 돼요. 물론 의도적으로 시간을 안 보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신호예요. 그 남자가 당신과의 시간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핑계를 대서 닿는 행동의 심리적 배경은 이래요. 이건 접촉 욕구와 사회적 규범 사이의 타협이에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닿고 싶지만 갑자기 닿으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매우 영리한 전략이에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접촉할 수 있으니까요. 가르쳐 주면서 닿는 행동도 같은 맥락이에요. 가르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 닿아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남자는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접촉하는 데 능숙해요. 우연을 만드는 행동의 심리적 배경은 운명이라는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우연히 만나면 왠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남자는 그런 느낌을 여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주 우연히 마주치면 혹시 인연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또 우연히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만남을 잡는 것보다 부담이 적거든요. 그래서 우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는 행동의 심리적 배경은 연결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바라봄으로써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또 눈맞춤은 신뢰의 표현이기도 해요.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건 나를 믿어도 된다는 메시지예요.
남자가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건 진심의 표현인 거예요. 퇴근 시간을 맞추는 행동의 심리적 배경은 일상 공유예요. 직장에서의 관계를 일상으로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회사에서만 보는 사이가 아니라 퇴근 후에도 함께하고 싶은 거죠. 이건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미예요. 자, 이제 남자의 이런 행동에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은지 알아볼게요. 먼저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 경우예요. 관심이 있다면 남자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세요. 몸이 닿아도 굳이 비키지 않아도 돼요. 직진으로 마음을 전할 때 웃어주면 돼요. 시간을 신경 쓰지 않으면 같이 즐겨주면 돼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남자는 더 용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결국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또 여자 쪽에서도 작은 신호를 보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남자가 눈을 바라볼 때 눈을 피하지 않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남자가 우연을 만들었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남자에게는 큰 힘이 돼요. 나도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요. 반면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확실하게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해요. 몸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비켜주세요. 직진으로 마음을 전하면 감사하지만 그런 감정은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시간을 신경 쓰지 않으면 먼저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남자는 계속 기대하게 돼요. 그건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관심이 없다면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그래야 남자도 새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또 거절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면 좋아요. 무시하거나 비웃는 건 좋지 않아요. 용기를 내서 마음을 표현한 건 존중받을 만한 행동이니까요. 고맙지만 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야 정도로 부드럽게 거절하는 게 좋아요. 이제 남자의 연애 심리를 좀 더 넓게 살펴볼게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니던 남자가 갑자기 옷을 잘 입기 시작해요.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해요. 이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자도 나름 꾸미는데 신경을 쓰거든요.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는 신호예요. 또 SNS 활동이 변해요. 좋아하는 여자의 게시물에 항상 좋아요를 누르고요. 댓글도 자주 달아요. 여자의 스토리도 빠짐없이 확인해요. 자신의 SNS에도 더 신경을 써요. 멋있는 사진을 올리거나 의미 있는 글을 공유해요. 이건 간접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가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연락이 잦아져요. 별일 아닌데도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요. 뭐 하고 있어라는 간단한 메시지도 관심의 표현이에요. 남자가 먼저 연락하는 건 그만큼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락하거나 자기 전에 연락하는 건요. 당신이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당신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또 대화할 때 경청을 잘 해요. 여자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기억해요. 전에 했던 말도 기억하고 있어서 여자가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관심 있는 여자의 말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모든 걸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관심사 등을 다 기억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활용해요.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데려가거나요.
여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알려주거나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남자의 진심을 보여줘요. 또 질투도 하게 돼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신경이 쓰여요. 표현은 안 하려고 하지만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말이 적어지면요. 그건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질투는 좋아하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물론 지나친 질투는 좋지 않지만 적당한 질투는 관심의 표현이에요. 또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희생하려 해요. 자신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해요. 여자가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가요. 이사를 도와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요. 이런 행동은 당신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남자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려 하는 거예요. 또 미래 계획에 여자를 포함시키기 시작해요. 이번 여름에 같이 여행 가자거나 다음 달에 뭐 같이 하자거나요. 앞으로의 계획에 여자를 넣는다는 건요.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지금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은 거죠. 이런 말을 하는 남자는 진지한 거예요. 놀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의 연애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남자도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직진형 남자예요. 이 유형은 좋아하면 바로 말해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위에서 소개한 두 번째 행동을 하는 남자가 이 유형이에요. 장점은 상대방이 남자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너무 직접적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는 솔직하게 반응하면 돼요. 좋으면 좋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두 번째는 은근형 남자예요. 이 유형은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해요. 우연을 만들거나 퇴근 시간을 맞추는 게 이 유형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말로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장점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단점은 마음을 읽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는 여자 쪽에서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아요. 대화를 먼저 걸거나 같이 뭔가 하자고 제안하면 남자가 용기를 얻게 돼요. 세 번째는 접촉형 남자예요. 이 유형은 말보다 몸으로 표현해요. 모른 척하면서 닿아있거나 핑계를 대서 닿는 게 이 유형이에요. 물리적 접촉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려 하죠. 장점은 신체 접촉이 친밀감을 높인다는 거예요. 단점은 때로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는 편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불편하면 부드럽게 거리를 두면 돼요. 네 번째는 관찰형 남자예요. 이 유형은 멀리서 바라보고 관찰해요. 눈을 바라보는 행동이 이 유형에 해당해요. 직접 다가가기보다는 먼저 관찰하는 스타일이에요. 장점은 상대방을 잘 파악한다는 거예요. 단점은 행동이 느리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는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남자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전략형 남자예요. 이 유형은 연애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요.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진행하죠. 위에 8가지 행동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유형이에요. 장점은 체계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단점은 진심이 의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는 행동보다 일관성을 봐야 해요. 꾸준히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면 진심인 거예요.
이제 연애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의 행동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소통이에요. 아무리 남자의 행동을 잘 읽어도 소통이 안 되면 관계는 발전하지 않아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남자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말로 해야 해요. 그리고 여자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솔직한 소통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예요. 또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남자의 행동이 귀엽고 재미있지만요.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건 꼭 필요해요. 남자도 여자의 반응을 잘 살펴야 해요. 불편해하면 멈춰야 하고요. 환영하면 계속해도 돼요. 이런 상호 존중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요. 또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연애할 준비가 됐는지, 상대방도 같은 마음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관계가 망가질 수 있어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게 좋아요. 이제 남자의 행동을 오해하기 쉬운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친절한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로 착각하는 경우예요. 어떤 남자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요. 여자에게만 특별히 친절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래요. 이런 남자의 친절을 호감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는지 확인하세요. 모두에게 같다면 그건 성격이지 호감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교적인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로 착각하는 경우예요. 사교적인 남자는 누구와도 잘 어울려요. 대화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하고요. 이런 남자와 이야기하면 나를 좋아하나 싶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사교적인 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나에게만 특별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는 외로운 남자를 진심인 남자로 착각하는 경우예요. 외로운 남자는 누구에게든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진심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의 특징은 빠르게 다가왔다가 빠르게 식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적극적이었다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져요. 이런 패턴이 보이면 주의해야 해요. 네 번째는 습관적으로 스킨십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로 착각하는 경우예요. 어떤 남자는 원래 스킨십이 많아요. 친구들에게도 어깨를 감싸거나 팔짱을 끼거나 해요. 이런 남자의 스킨십을 호감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나에게만 유독 그러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모두에게 그렇다면 그건 습관이지 호감이 아니에요. 이제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하는 행동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자가 했던 사소한 말도 기억해요. 전에 이거 좋아한다고 했지 하면서 놀라게 해요. 두 번째는 시간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어요. 세 번째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미래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네 번째는 소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어 해요. 다섯 번째는 약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도 보여줘요. 이건 그만큼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여섯 번째는 걱정하는 거예요. 여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해요. 일곱 번째는 변화를 눈치채는 거예요. 머리를 잘랐거나 새 옷을 입었거나 하면 바로 알아차려요. 여덟 번째는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보다 여자의 의견을 존중해요. 이런 행동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그 남자는 진심인 거예요. 하나둘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면요. 의심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도 좋아요. 이제 연애 초기에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단정 짓지 마세요. 충분히 관찰하고 여러 상황에서의 행동을 봐야 해요. 꾸준히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일관성이 있는 행동이 진심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호감인지 우정인지 아니면 그냥 관심인지요. 내 감정을 명확히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주변 의견도 참고하는 거예요. 연애 초기에는 감정에 빠지기 쉬워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남자의 행동을 평가해 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급하게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가깝게 지내면 나중에 지칠 수 있어요. 천천히 알아가면서 단계별로 발전시키는 게 좋아요. 신뢰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도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유지하세요. 상대방에게 너무 의존하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돼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할 때 더 행복한 관계가 이상적이에요. 이제 오래가는 연애의 비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의 행동을 읽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작한 연애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첫 번째 비결은 꾸준한 소통이에요. 연애 초기에는 매일 연락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소통이 줄어들어요. 이게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라는 간단한 질문이라도요. 두 번째 비결은 존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존중은 관계의 기본이에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가장 오래 가요. 세 번째 비결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좋은 연인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상대방의 꿈을 응원하고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세요. 혼자보다 둘이 함께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번째 비결은 갈등을 잘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커플이든 갈등은 있어요. 중요한 건 갈등을 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갈등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져요. 다섯 번째 비결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단한 이벤트보다 일상의 작은 것들이 중요해요.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마워 같은 작은 감사 표현이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의 연애 신호를 정리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남자가 보내는 연애 신호에는 언어적 신호와 비언어적 신호가 있어요. 언어적 신호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쁘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요. 또 넌 특별해, 너밖에 없어 같은 간접적인 표현도 있어요.
칭찬을 자주 하는 것도 언어적 신호예요.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요. 이런 언어적 신호들은 비교적 읽기 쉬워요.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말로는 좋아한다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다면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비언어적 신호는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서 소개한 8가지가 모두 비언어적 신호에 해당해요. 눈을 바라보기, 몸에 닿기, 시간을 맞추기 등이요. 비언어적 신호는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진실한 경우가 많아요. 말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꾸미기 어려우니까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진심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남자의 진심을 확인하려면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해요. 또 표정도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예요. 좋아하는 여자를 볼 때 남자의 표정이 달라져요. 눈이 빛나고 미소가 자연스러워져요. 이런 표정의 변화는 억지로 만들 수 없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요. 남자가 당신을 볼 때 유독 밝은 표정을 짓는다면요. 그건 확실한 호감의 신호예요. 또 목소리 톤도 바뀌어요. 좋아하는 여자와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좀 더 낮고 따뜻한 톤으로 말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와 톤이 다르다면 관심의 표현이에요. 또 자세도 변해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자세가 좋아져요. 등을 펴고 어깨를 벌리는 거예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더 크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본능이에요. 또 몸의 방향도 중요해요. 좋아하는 여자를 향해 몸 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여자를 향하고 있다면 관심의 표현이에요. 이제 연애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남자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질 때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연락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줄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바빠서일 수 있어요. 일이 몰리거나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연락이 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다려주면 돼요.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연락이 올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이 식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열정이 사라지면서 관심이 줄어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밀당을 하는 걸 수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줄여서 여자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이런 건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 솔직해야 하니까요. 다음으로 남자가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할 때예요. 남자가 다른 여자 이야기를 자주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질투시키려는 거예요. 일부러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해서 당신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당신이 질투하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확인하려는 거죠. 두 번째는 진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신을 그냥 친구로 보고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평소 행동을 보는 거예요. 위에서 소개한 8가지 행동을 하면서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한다면 질투시키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없이 다른 여자 이야기만 한다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남자가 고백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흔해요. 좋아하는 마음은 확실한데 고백하지 못하는 남자가 많아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런 남자의 특징은 위에서 소개한 행동들을 꾸준히 하지만 결정적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몸은 닿으려 하고 눈은 바라보지만 좋아한다는 말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둘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남자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또 여자가 먼저 마음을 살짝 비춰주는 것도 좋아요. 나도 너랑 있으면 편해 같은 말로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용기를 내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연애에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남자의 행동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중요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연애도 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알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먼저예요. 남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좋아해야 해요.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각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나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갖거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외모와 내면 모두를 빛나게 만들어줘요. 네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대신 잘 될 수 있어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과도 바뀌어요. 다섯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연애에서 실패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관계가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실패해도 그 경험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이제 남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연애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밀당 전략이에요. 다가갔다가 물러나면서 여자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에요. 적절한 밀당은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과도한 밀당은 관계를 망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지치면 역효과가 나니까요. 두 번째는 이벤트 전략이에요. 특별한 날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생일이나 기념일 뿐 아니라 아무 날도 아닌데 준비하는 이벤트가 더 감동적이에요. 남자가 이런 이벤트를 준비한다면 분명 진심인 거예요. 세 번째는 공통 관심사 전략이에요. 여자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듣는 거예요.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 주제도 많아지고 함께할 활동도 많아져요. 그래서 남자는 일부러 여자의 관심사를 공부하기도 해요. 네 번째는 차별화 전략이에요. 다른 남자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배려나 세심한 관심으로 차별화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는 안 해주는 것들을 해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주변 활용 전략이에요. 여자의 친구들과도 친해지는 거예요. 친구들의 지지를 얻으면 연애가 수월해지거든요. 남자가 여자의 친구들에게도 잘하는 건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연애 관계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두 번째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요. 세 번째는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해결하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는 관계요. 네 번째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성장하는 걸 기뻐하는 관계요. 다섯 번째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거예요. 꾸미거나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요.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연애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남자의 행동을 읽는 건 그 시작점에 불과해요. 시작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만큼 과정도 중요하고요.
과정만큼 결과도 중요해요. 좋은 연애는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쪽만 노력하면 오래 갈 수 없어요. 둘 다 함께 노력해야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이제 남자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남자는 감정 표현에 서투른 경우가 많아요. 이건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커요.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강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해져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몸이 닿는 것으로, 핑계를 대는 것으로, 우연을 만드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남자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서투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요. 또 남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커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는 특히 더 그래요. 거절당하면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신호를 받기 전에는 고백하지 못하는 남자가 많아요. 위의 8가지 행동도 사실은 확신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행동들을 통해 여자의 반응을 확인하고요. 긍정적인 반응이 쌓이면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아직 확신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가 작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면 남자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또 남자는 논리적으로 연애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정보다 전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8가지 행동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모른 척하면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다는 논리요. 직진하면 인상에 남는다는 논리요. 시간을 신경 쓰지 않으면 더 함께할 수 있다는 논리요. 남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속으로는 떨고 있어요.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두근두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갭이 남자의 귀여운 점이기도 해요. 남자의 연애 심리에서 또 중요한 건 경쟁 심리예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경쟁에 민감해요. 좋아하는 여자 주변에 다른 남자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변해요. 위기감을 느끼니까 행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위에서 소개한 행동들도 이런 상황에서 더 두드러져요. 다른 남자가 접근하면 더 자주 닿으려 하고요. 더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게 돼요. 이건 자신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유머를 보여주려 해요. 웃기면 호감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더 재미있게 말하려고 노력해요. 가끔 너무 무리해서 실패하기도 하지만요. 그 노력 자체가 귀여운 거예요. 남자가 유독 당신 앞에서만 개그맨이 된다면 그건 호감의 표현이에요. 또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의 감정에 민감해져요. 평소에는 둔한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달라져요. 여자의 기분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하게 되죠.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거나 기운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세심함은 관심이 있을 때만 나타나요. 관심 없는 사람의 감정은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이제 연애의 단계별 남자의 행동 변화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관심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행동들이 시작돼요. 우연을 만들고 눈을 바라보고 모른 척 닿는 거예요. 아직 확실한 감정은 아니지만 뭔가 끌리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 남자의 행동은 조심스러워요. 거부당하면 티를 안 내려고 하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호감 단계예요. 관심이 호감으로 발전하면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요. 직진으로 마음을 전하거나 시간을 맞추는 행동이 나타나요. 연락도 더 자주 하게 되고 만남도 적극적으로 잡아요. 이 단계에서는 남자의 의도가 좀 더 명확해져요. 세 번째 단계는 확신 단계예요. 호감이 확신으로 바뀌면 남자는 고백을 준비해요. 이 단계에서는 위의 모든 행동이 강화돼요. 더 자주 닿으려 하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이때가 가장 적극적인 시기예요. 네 번째 단계는 고백 단계예요. 충분한 확신이 생기면 드디어 고백해요.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고백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교제 단계예요. 고백이 받아들여지면 연인 관계가 시작돼요. 이 단계에서는 위의 행동들이 더 자연스러워져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당당하게 표현해요. 연애는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예요. 각 단계에서 남자의 행동을 이해하면 관계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연애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소개팅 앱이나 SNS를 통해서요. 이런 환경에서도 남자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은 같아요. 다만 표현 방식이 좀 달라질 뿐이에요. 온라인에서 남자가 보내는 호감 신호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빠른 답장이에요.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오는 건 관심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긴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매일 먼저 연락이 오면 확실한 호감이에요. 네 번째는 프로필을 자주 확인하는 거예요. SNS에서 좋아요를 계속 누르거나 스토리를 빠짐없이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만남을 제안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발전시키려 하는 건 진심인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위에서 소개한 행동들이 나타나면 확실한 호감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남자가 진심인 거예요. 이제 연애에서 피해야 할 유형의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아무리 위의 행동을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남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여자에게 똑같이 하는 남자예요. 당신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여자에게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진심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른 남자예요.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은 남자요. 진심인 남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앞에서와 둘이 있을 때 태도가 다른 남자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무관심하다가 둘이 있을 때만 적극적인 남자요. 이런 남자는 진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존중하지 않는 남자예요. 아무리 호감을 표현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유형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호감 표현보다 중요한 건 인성이니까요. 아무리 멋있고 적극적이어도 인성이 안 좋으면 관계가 오래갈 수 없어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볼게요.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일부러 하는 8가지 행동은요. 몸이 닿아도 모른 척하기 직진으로 마음 전하기 돌아가는 시간 신경 안 쓰기 핑계대서 다키 가르쳐주면서 다키 우연 만들기 눈 바라보기 퇴근 시간 맞추기예요. 이런 행동들은 남자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죠.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를 만났다면 그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서투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 남자가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요. 작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남자는 용기를 얻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연애하세요. 남자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헷갈리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봐주세요. 그러면 남자의 진심도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감정에도 솔직해지세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근거리는지 편안한지 아무 감정이 없는지요. 내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게 좋은 연애의 시작이에요. 연애는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그때를 위해 지금은 자기 자신을 가꾸세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남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진심은 어떤 기술이나 전략보다 강해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반드시 전해져요. 그러니까 진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당신도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남자들의 이런 일부러 하는 행동들을 알고 나면 세상이 좀 달라 보일 거예요. 길을 걷다가도 커플을 보면 저 남자 저거 일부러 하는 거구나 하고 눈치챌 수 있어요. 친구의 연애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건 호감 신호야 하고 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지식이 쌓이면 연애의 고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론과 실전은 다르지만요.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실전에서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남자의 행동을 읽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남자의 호감 신호를 기다리기보다 자기 매력을 키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다가올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멋진 연애하세요. 이제 남자의 연애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또 옷매무새를 자주 고치기도 해요. 넥타이를 고치거나 셔츠를 매만지는 거예요. 이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또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세가 열린 형태를 취해요.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닫힌 자세가 아니라요. 팔을 벌리고 몸을 여자 쪽으로 향하는 열린 자세를 취해요. 이건 나는 당신에게 열려 있다는 무의식적 메시지예요. 또 입술을 자주 핥거나 만지는 것도 신호예요. 긴장하면 입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핥게 되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여자와 대화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것도 호감 신호예요. 이건 관심 있게 듣고 있다는 의미예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이런 작은 신호들을 종합하면 남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개가 합쳐지면 명확한 메시지가 돼요. 이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연애할 준비가 됐는가예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가 돼야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아직 전 연인의 아픔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을 왜 좋아하는가예요. 외모만 보고 끌리는 건지 내면에 끌리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해요. 진짜 호감인지 아니면 외로워서인지 구별해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은 이 사람과 가치관이 맞는가예요.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가치관이 중요해요.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네 번째 질문은 이 관계에서 나는 행복한가예요. 연애는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불행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예요. 신뢰가 없는 관계는 모래 위의 성과 같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나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연애에는 감정도 중요해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필요해요. 좋은 연애는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너무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남자의 일부러 하는 행동에 대한 총정리를 할게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다양한 행동을 일부러 해요. 이건 서투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직접 말하기 어려우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면 남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연애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남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그 과정의 일부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연애하세요.